뱀이다, 뱀! 대부분의 사람들이 뱀을 보이는 보통의 행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유튜브 채널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립대하산자연휴양림에 근무하고 있는 산림교육 전문가 큰학새 박종인입니다. 제 자연 이름은 큰학새입니다. 왜 큰학새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냐면, 큰학새는 우리나라에서 서식했었던 가장 큰 딱따구리로 현재는 절멸한 새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기심으로 환경 파괴, 서식지 오염 등으로 현재는 절멸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자연을 조금 더 아끼고 사랑해서 다시는 큰학새와 같은 절멸종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저의 자연 이름입니다. 뱀은 보신 것처럼 눈꺼풀이 없고 귀가 없고 다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왼쪽 폐가 퇴화되어서 오른쪽 한쪽의 폐로만 호흡을 하고 방광 또한 없습니다. 이처럼 보통의 동물들과는 많이 다른 신체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는 퇴화되어서 비늘로 덮여 있고 가운데 뼈도 하나뿐이며 고막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온몸의 피부를 통해서 아주 미세한 진동도 감지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온몸이 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1종의 뱀이 서식합니다. 이 11종 중 4종이 독사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살모사, 삼총사, 그리고 유혈모기, 이렇게 4가지가 독을 가지고 있는 독사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이 친구가 유혈모기입니다. 유혈모기는 녹색 몸에 주황색과 검은색의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동그랗습니다. 이 친구는 까치살모사, 이 친구는 쇠살모사, 마지막으로 살모사입니다. 살모사는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갈색 몸에 검은색 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세모 모양, 눈동자는 세로로 생겼습니다. 그럼 머리가 삼각형 세모 모양이면 딱 독사일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셨던 유혈모기, 우산뱀, 바다뱀, 코브라는 머리가 동그랗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 모양으로 독사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 기준입니다. 실제로 우리 뱀은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유익한 동물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많이 쓰고 사는 동물 친구죠. 무엇이냐면 독사의 독리를 모방해서 만든 패치입니다. 주사 맞으면 많이 아프시죠? 이 주사의 아픔을 없앨 수 있는 패치입니다. 그리고 독사의 독을 이용해서 우리 치료제를 개발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쯔쯔가무시병이라는 병을 예방하는 크나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쯔쯔가무시병은 들쥐가 사람에게 전염시키는 전염병입니다. 이 뱀 친구 한 마리가 1년에 평균적으로 100마리의 들쥐를 잡아먹습니다.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한 동물 친구입니다. 눈이 파랗죠? 이 파란 눈을 보고 간혹 특이한 뱀이다, 이상한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이한 뱀도 아니고 이상한 뱀도 아니고 자연현상입니다. 무엇이냐면 뱀은 허물을 벗습니다.
허물을 벗기 전에 이렇게 눈이 파래집니다. 눈이 파래지고 나서 2, 3일 후에 다시 눈동자가 까매지는데, 그러면 다음날에 허물을 벗습니다. 실제로 우리 이 친구들이 벗은 허물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허물을 벗었죠. 이 허물은 그날 환경에 따라서,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매끈하게 한 번에 벗을 수도 있고, 습도와 온도가 맞지 않으면 뜯어지면서 틀어지면서 벗을 수도 있습니다. 뭘까요, 이거는? 뱀 허물을 많이 닮았죠. 이것은 바로 뱀 허물 쌍쌀벌집의 집입니다. 왜 뱀 허물 쌍쌀벌이라면, 보신 것처럼 집 모양이 뱀 허물을 닮아서 뱀 허물 쌍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뱀은 보시면, 우와, 자기보다 훨씬 큰 알을 삼키고 있죠. 뱀은 자기 몸의 4배에서 5배 큰 먹이도 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뱀은 보통의 동물들과는 다르게 윗턱과 아래턱이 붙어있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주 유연한 인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입을 크게 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먹이를 먹고 난 후에 입을 크게 벌리는 행동은 하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빠진 턱을 제자리로 맞추는 행동입니다. 뱀 입속에 동그란 구멍이 보이시죠? 이 기관은 뱀에게는 꼭 필요한 기관입니다. 바로 성문이라는 기관인데,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큰 먹이를 삼킬 때 숨을 어떻게 쉴까요? 숨을 쉴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성문이라는 기관이 있음으로써 숨을 쉴 수가 있습니다. 이 성문이 입 밖으로 나와서 호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은 유혈모기의 독 구조입니다. 유혈모기는 목 뒤에 목덜미샘, 그리고 독리 뒤에 듀베르노이 독샘, 이렇게 두 가지 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목덜미샘은 두꺼비를 잡아먹고 다시 자기 몸에서 재생산해서 방어용으로 쓰는 독이고, 듀베르노이 독샘은 적을 공격할 때 쓰는 공격 독입니다. 목덜미 독샘은 위험하지 않지만 듀베르노이 독샘은 살모사보다 3배 강한 독이 있으니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덜미 뒤가 부풀은 거 보이시죠? 이 목덜미 뒤에 부풀은 모습이 바로 목덜미 샘입니다. 이 목덜미 샘은 적이 공격을 하면 피부를 터뜨려서 이렇게 독을 배출을 시킵니다. 그럼 독이 상대방이 물었을 때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 조그마한 하얀 거 보이시나요? 조그마한 하얀 거? 이게 바로 유혈모기의 독리입니다. 유혈모기는 특이하게 독리가 어금니 쪽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고 길이가 2mm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적을 물었을 때 독을 주입하는 확률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럼 살모사의 구조는 독리, 독샘, 근육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살모사는 독리가 입을 다물었을 때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입을 벌리면 자동으로 세워집니다. 자동으로 세워지고 적을 물었을 때는 뒤에 독샘 뒤에 있는 근육이 팽창해서 자동으로 독이 주입이 됩니다. 하지만 유혈모기는 아쉽게도 독샘 뒤에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독을 주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혈모기는 지금까지 독사가 아니라는 오해를 많이 받았죠. 왜? 지금까지 사망 사례도 없었고 심지어 물려도 멀쩡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혈모기의 듀베르노이 독샘은 살모사의 3배 강한 독을 가진 독사라는 거
항상 명심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뱀은 많은 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몸에는 약 400개의 갈비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독사는 독리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먼저 무독류와 유독류, 독리가 있냐 없냐, 그리고 전하류와 후하류, 독리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그리고 관하류, 관하류는 독리가 터널처럼 뚫려 있어서 저걸 물면 그 터널을 통해서 독이 주입되는 것이고, 후하류는 독리, 홈을 통해서 독이 주입이 됩니다. 그래서 홈리류라고 합니다. 요즘 많이 보시는 마크죠. WHO 국제 세계보건기구 마크입니다. 보시면 지팡이에 뱀이 한 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뱀 한 마리는 지혜, 치유, 생명을 뜻하는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입니다. 뱀 두 마리는 저승사자, 저주, 사탄, 그리고 화합하지 않는다는 저승사자의 뜻을 하는 헤르메스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헤르메스 지팡이, 즉 저승사자의 지팡이를 아직도 사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잘못된 예인데, 보시면 대한의사협회의 예전의 마크입니다. 뱀 두 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국군병원, 그리고 국군의무사령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른 예로는 이런 여론 의식에서인지 대한의사협회가 최근에 뱀 한 마리로 마크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국군 간호사관학교, 공군 항공우주의료원, 그리고 많이 보셨던 응급구조단은 이렇게 올바르게 뱀 한 마리의 마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조금 전에 보셨던 이 뱀 친구가 수로에 빠졌을 때 모습입니다. 이 뱀 친구는 제가 수로에 빠진 친구를 구조한 친구입니다. 수로에 갇힌 두꺼비와 무단개구리 모습입니다. 두꺼비와 무단개구리는 물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은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마지막 몸부림치는 고라니의 처절한 눈빛을 보십시오. 우리 수로는 야생동물들을 한번 빠지면 다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입니다. 하지만 우리 국립대하산 자연휴양림에 오시는 길에 보면 이렇게 수로에 생태 통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수로에 생태 통로를 만드는 지자체가 많은데, 앞으로 더 많이 생기기를 바라봅니다. 생태 통로에 이용해서 이렇게 뱀이 올라오는 실제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태 통로는 여러 가지 생태 통로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렇게 야생동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생동물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생태 수로를 건설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무자치라는 뱀입니다. 무자치라는 뱀이고, 특이하게 알을 낳지 않고 아기를 낳습니다. 일명 수사, 물뱀이라고 부르는 뱀인데, 이 무자치 친구는 우리 농가에서 많이 봤던 뱀 친구인데, 지금은 농약을 많이 사용해서 현재는 개체수가 급감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진 뱀 친구입니다. 이 친구는
누룩뱀이라는 친구인데 다이온 지자비뱀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쥐를 상당히 좋아하는 뱀입니다. 이 뱀은 특이하게 보통의 뱀과는 다르게 알을 낳고 알을 품습니다. 전 세계 3천여 종의 뱀이 있는데 그 중에 단 10종, 0.3%만이 알을 품는데 그 중에 우리 나라의 누룩뱀과 구렁이가 대표적입니다. 이번에는 뱀의 경고 행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뱀은 크게 4가지의 경고 행동을 보냅니다. 첫 번째로 꼬리 흔들기. 꼬리 흔들기는 꼬리를 흔들어서 적이 정신을 분산시킨 다음에 빈틈을 노려서 적을 공격할 때 많이 쓰는 경고 행동입니다. 두 번째는 히싱이라는 것인데, 히싱은 뱃속에 거친 숨소리, 숨을 깊게 빼낼 때 나는 거친 숨소리로 경고행동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늘을 부딪혀서 마찰음으로 경고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브라와 같이 목을 부풀려서 하는 경고 행동입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는 코브라처럼 몸을 부풀리고 경고하는 뱀친구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유혈모기가 코브라처럼 목을 부풀려서 경고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사가 아닐 경우에도 필히 소독을 하시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꼭 맞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야생에서 생활하는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필히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럼 독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독사에게 물렸다고 보복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종류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살모사, 삼형제, 그리고 유혈모기 이렇게 총 크게 2가지 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시간에 차라리 빨리 119 신고해서 응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해독제를 주사를 맞으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느긋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긴장을 하게 되면 심박수가 올라가는데 그러면 독이 더 빨리 퍼집니다. 그리고 소독은 필히 하시고, 근데 소독을 하실 때 알코올 성분이 들어간 소독약으로는 소독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알코올이 독을 더 빨리 퍼지게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물과 비누로 깨끗하게 환부를 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물린 부위에 반지, 팔찌,
옷 같은 거는 벗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리고 나면 붓기 때문에 나중에 치료할 때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움직이지 마십시오. 또 물, 커피, 음식물은 절대 섭취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간요법, 소주 바르기, 된장 바르기, 담배채 뿌리기, 얼음 냉찜질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등산할 때 뱀 물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사용하는 등산 스틱으로 땅을 쾅쾅 찍으시고, 그리고 걸어가실 때 발로 쿵쿵쿵쿵 이렇게 진동을 주시면 뱀은 오라고 해도 오지 않고 먼저 도망을 갑니다. 뱀은 선제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명에 위협을 느꼈을 때만 공격을 하는데, 우리 사람이 그런 동물의 행동도 파악하지 못하고 뱀만 나쁘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가 남의 집 갈 때 이렇게 노크를 하고 들어가죠. 노크를 하고 들어간 것은 매너이고 에티켓입니다. 우리가 자연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자연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시그널을 보내주면 뱀뿐만 아니라 모든 야생 동물들이 우리 사람을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사람들이 자연에 들어갈 때 이렇게 매너 있게 행동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구렁이와 뱀 차이를 질문해 주셨는데, 뱀과 구렁이는 크게 보면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를 드리면 뱀은 우리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구렁이는 씨름 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인은 작지만 씨름 선수는 크죠. 구렁이는 일반 뱀에 비해서 크다, 굵다 라는 뜻으로 구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렁이는 뱀보다 먼저 진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뱀은 뱀과, 구렁이는 원시 뱀과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백사가 궁금하다. 백사는 이렇게 하얀 뱀을 백사라고 많이들 하시죠. 근데 우리가 백사를 얘기할 때 백사는 몸에 열이 많다, 그리고 산삼을 먹는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잘못된 정보입니다. 백사 또한 파충류의 뱀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몸을 따뜻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몸이 열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뱀이기 때문에 육식입니다. 이 친구도 육식이고, 쥐와 개구리와 같은 동물을 먹는 육식동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뱀과 가장 작은 뱀. 가장 작은 뱀은 바베이도스 실뱀이라는 뱀 친구인데, 그 친구는 크기가 10cm, 요만합니다. 요만큼밖에 되지 않는 아주 귀여운 뱀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뱀은 레틱이라는 뱀 친구인데, 이 친구는 크기가 6m, 어마어마하죠. 6m, 아주 큰 뱀 친구인데, 실제로 동남아시아에서는 이 레틱이라는 뱀의 공격으로 소녀가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오늘 즐거우셨나요? 제가 바라는 것은 오늘 뱀이다 뱀이라는 방송을 보시고 뱀에 대한 나쁜 선입견들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번 주 목요일 11월 9일 10시 30분에는 서부지역팀 산림복합센터에서 느끼는 숲으로 또 유튜브 라이브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즐거우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누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